이렇게 연결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삼삼큐브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우리 아이들이 직접 해볼 수 있는 활동으로 진행해 주시면 되세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얘네들을 다 연결해서 3 곱하기 3의 모양을 잘 만들어낼 수 있을까라는 활동이 되겠지요. 자, 우리 선생님들도 우리 학생들도 직접 모양을 만들어 보면서 활동해 보시면 아하, 이래서 이렇게 할 수 있었구나를 느끼실 수 있습니다. 한 번에 잘 안 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꾸준한 연습과 그쵸, 활동이 필요한 이유가 되겠지요. 저도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자, 이렇게 어떻게 하면 될 수 있을까를 한번 연구해 보도록 할게요. 저는 이렇게 네, 삼삼큐브를 완성했습니다. 방법은 엄청 많다고 해요. 무려 40몇 가지가 된다고 하니까 우리 다양한 방법으로 정육면체 만들기 놀이를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소마큐브도 직접 만들고 정육면체 놀이, 그리고 소마큐브도 시중에 모양 만들기 놀이들이 되게 많아요. 서로 대칭되게 되는 모양들도 만들어 보시고요. 다양한 활동으로 확장해 보시면 좋습니다. 이렇게 도형놀이도 마무리해 보도록 하고요. 자, 이번에는 우리 친구들하고 수도쿠 놀이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저희 이렇게 수 배열판을 이용해서 친구들과 함께 수도쿠 놀이를 해볼 건데요. 자, 우리 수도쿠 뭔지 아시죠? 3 곱하기 3 또는 4 곱하기 4, 5 곱하기 5에 각각의 칸에 가로, 세로 똑같은 숫자나 똑같은 색깔이 겹치지 않도록 하는 게 바로 수도쿠입니다. 처음 시작하는 친구들은 3 곱하기 3으로 연습을 좀 한 다음에 4 곱하기 4, 5 곱하기 5로 확장시켜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각각의 색깔 3가지씩, 3 곱하기 3은요, 같은 색깔 3개씩 3종류가 필요합니다. 같은 종류의 색깔 3개씩 3종류가 필요하겠지요. 총 9개를 가지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칸에 하나씩 넣을 거예요. 근데 단 같은 줄 가로, 세로에는 같은 색깔이 올 수 없는 게 규칙입니다. 그러면 보라색이 여기에 있고 파란색이 여기에 있고 핑크색이 여기 들어간다면 어떻게 넣을 수 있을까요? 나머지만 한번 채워보도록 할게요. 파란색은 여기나 여기는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여기나 여기에 들어가야겠네요. 그러면 파란과 보라가 왔으니까 핑크색이 여기 올 수 있고요. 그리고 났더니 여기는 어떤 색이 올 수 있을까요? 핑크도 올 수 있고 보라도 올 수 있겠죠. 근데 여기에 파란색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자리니까 핑크는 여기 있으면 안 되겠네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렇게 여러 가지 생각을 한번 해봐야 해요. 그러면 보라색이 여기 있으니까 핑크는 여기? 그러면 파란색은 여기 들어갈 수 없겠지요. 그러면 파란색이 이쪽으로 이동해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여기에는 보라색이 들어갈 수 있고요. 여기에는 파란색, 여기에는 보라색이 들어갈 수 있겠네요. 이렇게 하나, 둘, 보라, 핑크, 파랑, 핑크, 보라 각각 줄에 같은 색이 겹치지 않도록 넣어주는 게 바로 수도쿠입니다. 그럼 이번에는 4 곱하기 4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4 곱하기 4 수도쿠를 할 때는 어떤 게 필요할까요? 그렇죠. 서로 다른 색깔 몇 개씩, 이번에는 4개씩 필요하겠죠. 자, 서로 다른 색 4개를 준비해 주시고요. 4종류의 색깔이 서로 다르게 4개씩 필요합니다. 이렇게 준비해 주시고요. 자, 이번에도 역시 이 4개씩 모두 16개를 이곳에 각각 다르게 넣어주세요. 자, 그럼 저는 여기에 빨간색을 한번 넣어보고요. 여기엔 노랑, 여기엔 주황, 살구색, 그리고 여기에는 연두색을 넣었어요. 주어진 조건이 있다면 조금 더 어려운 문제가 되겠지만 처음엔 주어진 조건이 없으므로 내가 서로 다른 색을 한번 넣어놓고 시작해보면 되겠지요. 그러면 두 번째 선생님이 여기에 연두를 한번 넣어볼게요. 그러면 여기에 노랑이 들어갈 수 있고요. 살구색은 여기 들어가줘야겠네요. 왜요? 여기에 빨간색이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그러면 이렇게 놓아지겠죠. 자, 그럼 이번에는 살구색을 이쪽에 놓아보고요.
빨간색은 여기에 놓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노란색은 여기에 넣을 거고요. 근데 연두색 여기 들어갈 수 있을까요? 들어갈 수 없으므로 연두색이 일로 오고 노란색이 여기에 들어가 줘야겠네요. 자, 그럼 이제는 없는 색만 채워주면 되겠죠? 여기에는 노란색이 없고요. 여기에는 빨간색, 이쪽 줄에는 연두색, 이쪽 줄에는 살구색. 이렇게 우리 친구들이 하나하나 넣어보면서 어떻게 넣을 수 있는지 고민해 본다면 여러 가지 수도크, 확장판들도 수월하게 해결할 수 있겠죠. 이렇게 색깔 수도크도 우리 끔수블럭과 수배열판을 이용해서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우리 친구들하고 어떤 활동을 해볼 거냐면요. 자, 이렇게 빌딩 수도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딩 수도크는요, 각각 줄에서 봤을 때 이 줄에서는 3층 건물만 보여야 하고요. 이 줄에서는 1층 건물이 보여야 하고요. 이렇게 보여지는 건물의 개수에 대한 얘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3 빌딩 스토크를 할 때는요. 이렇게 3층의 건물이 필요합니다. 3층, 2층, 그리고 1층의 건물을 한 세트 만들어 주시고요. 다음에는 또 동일하게 3층, 그리고 2층, 그리고 1층의 건물을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총 몇 세트가 필요할까요? 맞습니다. 3세트가 필요하겠지요. 자, 이렇게 1층, 2층, 3층 건물을 가지고 건물 스토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봤더니 이쪽에서는 봤을 때 건물이 몇 개만 보여야 돼요? 하나만 보여야 된대요. 그러면 하나만 보이려면 1층이 제일 앞에 있으면 위에 건물이 하나만 보일 수 있어요? 맞아요. 없어요. 그래서 이때는 3층이 제일 앞에 있어야 제일 높은 건물이기 때문에 앞에서 봤을 때 그쵸? 이 건물밖에 보이지 않을 거예요. 이렇게 제일 앞에서 가장 높은 건물이 있어야 되는 곳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3층이 여기와 여기에 들어갔으니까 남은 3층은 여기에 들어갈 수 있겠지요. 그리고 여기서 봤더니 여기는 3개의 건물이 모두 보여야 된대요. 3개의 건물이 모두 보이려면 이렇게 1, 2, 3층이 들어가줘야 3개의 건물이 모두 보일 수 있겠죠. 이제 거의 다 끝이 났네요. 그러면 이쪽 줄에는 표시는 없지만 1층과 3층이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2층 건물을 올릴 수 있고요. 자, 이쪽에서는 여기에 2층 건물이 들어가 있으니까 1층, 여기는 여기에 없는 건물들로 이렇게 채워 넣어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빌딩 스토크도 끔수블럭을 이용하면 조금 더 쉽고 빠르게 해결할 수 있어요. 이 밑에 용지는 바닥면은 저희 좀 전에 보여드렸다 이렇게 수배열판에 그리셔도 됩니다. 동일하게 그려 놓으시고요. 여기에 이렇게 단계로 3층, 1층, 2층, 1층하고 써서 해결해 주셔도 됩니다. 자, 이렇게 빌딩 스토크 놀이까지 해봤어요. 끔수블럭은요, 도형 파트나 숲 파트에서 할 수 있는 놀이들이 정말 무궁무진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만 더, 우리 친구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어떤 거예요? 쌓기나무의 단면 보기 활동을 되게 많이들 어려워해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 쌓기나무 단면에 대한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일반 쌓기나무는 색깔이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이 이게 무슨 색인지 처음 보는 친구들은 조금 많이 어려워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쌓기나무를 이렇게 색깔을 이용해서 쌓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준비한 블럭은 이렇게 쌓아서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쌓기나무를 쌓아 놓았어요. 그러면 이제 저는 우리 친구들한테 이렇게 보여지겠죠? 잘 보이시나요? 그러면 우리 친구들이 이 쌓기나무를 가지고 단면에 어떻게 보여지는지에 대한 얘기를 해보도록 할 거예요. 이때도 수배열판을 이용해 주시면 좋습니다. 우선 단면 보기는요. 단면이 뭔지에 대한 설명을 해줘야겠죠. 단면은 내가 보는 방향에서 그대로 보이는 모양,
이게 바로 단면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볼 때는 집에 흔히 있는 과일들을 쪼개주시면 좋아요. 뭐 사과를 반으로 쪼갰을 때 단면은 안에 쪼개진 모양이지요. 그런 식으로 쪼개진 모양을 보여주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3개씩, 3개씩, 3개씩 이렇게 놓아주실 거고요. 여기는 앞에서, 아이고 안 보이는군요. 여기는 앞에서, 여기는 위에서, 여기는 옆에서 봤을 때 무슨 색이 보이는지 그려주세요 라고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만들어 놓은 블럭은 이렇게 배치를 해줄 거예요. 그러면 우리 지금 화면으로 보기에는 어떤 면이 보이나요? 그쵸? 제 카메라가 위에 있어서 윗면이 바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위에서부터 해결해 보도록 할게요. 자, 위에서 봤더니 어떻게 보여요? 위에서 봤더니 위쪽에 연두색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는 보라색이 보이고요. 파란색이 보이고요. 여기는 노란색이 보여요. 맞을까요? 자, 이대로 올려서 확인할 수 있겠죠. 보라, 파랑, 노랑, 연두, 오, 그렇게 보여지고 있네요. 잘했어요. 자, 그럼 이번에는 앞에서 본 모양을 보도록 할게요. 앞은 이곳이 앞입니다. 자, 카메라에 보여지게. 우리 친구들은 앞에서 봐야겠지요. 자, 앞에서 보면 어떻게 보여질까요? 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면 앞에서 봤던 모양은 여기에 보라색이 보이고요. 그 다음에 파란색이 보이고요. 그 다음에 노란색이 보이고요. 그 다음에 연두색이 보여요. 맞는지 그대로 가져다가 놓아보면 우리 친구들이 앞모습도 확인할 수 있겠죠. 와, 위에서 본 모양과 앞에서 본 모양이 어때요? 똑같네요. 자, 그럼 이제 우리 친구들이 가장 보는데 조금 힘들어하는 부분인 옆모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옆모습은요, 우리 친구들이 봤을 때 오른쪽 모양을 옆모습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오른쪽에서 보면 어떻게 보이는지 이렇게 보여지겠죠. 카메라로 보자면. 근데 우리 친구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친구들이 직접 오른쪽으로 이동을 해서 이쪽에서 보는 모양을 한번 확인할 수 있겠죠. 자, 이쪽에서 봤더니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여질까요? 그대로 적어주면 됩니다. 여기에 노란색, 여기에 주황색, 그리고 여기에 연두색이 보이네요 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그대로 가져다 놔보면 와, 맞았어요 라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방향에서 본 쌓기나무 모양도 우리 꼼수 12블록을 이용해서 색깔별로 구분해 놓으면요, 우리 친구들이 이 단면에 대한 개념을 훨씬 더 빠르게 익히고요, 몇 개가 보이는지에 대한 얘기도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꼼수 12블록을 이용하여 쌓기나무 여러 방향 모습 보기까지 진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꼼수 12블럭을 가지고 여러 가지 활동놀이를 해봤습니다. 다양한 활동놀이들을 시도할 수 있다는 게 꼼수 12블럭의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아요. 이것보다도 더 많은 놀이들을 한번 연구해서 진행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꼼수 12블럭 놀이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